녹음을 시작을 할 거고, 계속 전화가 와서 녹화 본을 올려달라고 전화가 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녹화를 시작을 했으니까 화면 공유를 하고, 왜 이렇게 많아? 참가자 61명, 왜 이렇게 많아? 모두 수락. 예, 이제 모두 수락이, 예, 됐고, 이걸 내가 왜 어디서 자동으로 되는 게 있는데, 다 된 것 같다. 응. 자, 시작을 합시다. 오늘은 내년 2022년의 졸업 작품을 진행할 학생들을 위한 OT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을 할게요. 제가 준비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공 교과목 관련해서 변경된 교과 과정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 폐강, 복수전공, 부전공, 오스카 계열 뭐 여러 가지 전공 교과목들이 변경된 거를 확인하는 것과, 두 번째 지원 방법, 그다음에 졸업 요건, 그다음에 수강생 안전 관련 수료증 제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전공 교과목 요람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다 전공 교과목이야. 다 전공 교과목이고, 캡스톤 디자인, 그다음 캡스톤 디자인 이렇게 써져 있는데, 20학번부터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필수로 2개를 들어야 한다. 부전공도 또한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따가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디지털 프로젝트 1, 2는 필수예요. 이거를 못 들으면 졸업을 못 해요. 당연히 이 졸업작품 지원을 한다라는 거는 이 수업을 하는 건데, 이 수업이 22학년 3월 2일 날 요이땅 하는 수업이 아니라, 방학 동안에 12월, 이제 여러분들이 다 끝나고 12월 마지막 주에 지도 교수님과 이제 기획서 제출을 방학 내내 하시고 공부를 좀 미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미리 신청을 받고 지도교수 배정을 하고, 지도교수와 1차 신청서에 관련돼서 미흡한 거는 2차 기획서까지 내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이 OT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졸업 작품 신청 가능 학생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듣다가 질문이 있으면 채팅창에 질문을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공 이수 학점이 3학년 1학기 기준으로 해서 45학점이 돼야지 정상입니다. 지금 19학번이 내년에 졸업 작품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되죠. 이 사람들은 3학년 1학기 기준이 35학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학번도 이거에 따라가죠. 하지만 45학점이 조금 모자라도 40점, 뭐 39점 이렇게 2과목 정도가 모자르면 지도 교수님과 의논을 하던가, 또는 학과장인 나한테 와서 성적표를 가지고 와서 인터뷰를 면접 상담을 보는 거죠. 상담을 하신 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시는 교수님이, 야, 너는 45학점이 안 되는데 39학점? 그 학점 힘들어. 그래가지고 프로그램 짜겠어? 이렇게 해서 지도 교수님이 못 받아주면은 어쩔 수가 없어. 헌데 학과장인 내가 그래도 졸업을 시키는 게 나는 목적이거든. 그래서 학과장인 내가 졸업을 시켜서 나한테 와 있는 학생들이 약간 좀 미달되는 학생들이 와 있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와 있을 경우도 있어서 이 학생들끼리 팀플을 해요. 근데 이거의 문제점은 뭐냐면 좀 모자란 사람들끼리 팀플을 하면 싸워서 2학기 때 팀이 깨져. 팀이 깨지면 당연히 졸업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돼요. 매년 한 팀 정도는 졸업 그 팀플이 깨져서 꼭 한 사람은 그 넌패스가 되거나 혼자서 보고서를 쓰거나 혼자서 작업하는 사람이 매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게 45학점 기준이 왜 나온 거냐면 자기는 복수 전공, 부전공을 하는데 졸작은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졸작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했지만 팀에서 할 줄 아는 게 없어. 디자인도 못해, 프로그램도 못 짜. 그러면 거기에 팀장이나 분열이 생기면서 잠시만 굉장히 중요한 전화가 왔다. 예, 교수님. 제가 전화 드리는 거는 오늘 4학년들 OT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강남희 교수님인데 여러분들 지도교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서 지금 연락됐어. 해주신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45학점들끼리 안 되는 사람들은 서로 팀에서 합의를 봐야 된다. 학과장 합의도 봐야 되고 팀들 간의 합의를 봐야 돼. 내 능력에 민폐가 되면 처음부터 자기네들끼리 어떤 협약서랑 합의서랑 뭐랑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하는 기준이 이거였어. 여러분들이 졸업을 안 시키기 위해서 45학점까지 안 듣자가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야. 졸업작품 신청을 하려면 일일이 교수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해줄 수가 없어. 샘플이나 사례를 봐야 되는데 그 사례 볼 수 있는 유일한 기간이 선배들이 졸업 전시를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졸업 전시를 하면서 뭘 해야 되냐면 졸업 전시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야.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전시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선배들이 그걸 일일이 다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거나 설치해 주거나 그걸 도와주면서 선배님 이거는 어떻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학 동안에 무슨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팀이 안 깨지려면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도교수하고는 무슨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기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이루어지는 거를 3학년들이 도우미 신청을 해서 4학년들의 작품을 해야 작품을 보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도와준 팀 우선을 희망하는 지도교수 배정을 해주고요. 졸업 전시를 도와주며 선배들과 졸업작품 진행 관련 질의 상담을 이 기간에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불이 떨어졌다. 잠깐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2020 학번도 이제 졸업을 미리 하겠다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생겼어. 우리 학교는 코스모스 졸업 이런 것이 생기지 없어서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2020 학번이 벌써 물어보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준비를 해야겠죠, 저도. 그래서 준비를 하다 보니 이런 기존에 있던 졸업 요건의 활동들이 기존에 있던 졸업 요건의 활동들이라 함은 이거예요. 공인 어학 점수를 내거나 그다음에 자격증을 내거나 정부 공익단체에서 공모전을 하거나 교수님들과 프로젝트를 해서 학회 발표를 하거나 이거를 선택을 했었는데 선택해서 하나만 내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20 학번들은 이러한 활동들이 비교과로 들어갑니다. 이게 생긴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의 이력서에 나는 무슨 활동을 했어요를 써야 되는데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증빙에 관련된 것들을 졸업 요건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라도 챙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년이 아닌 내후년부터는 이것이 없어지고 비교과에 서 이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교과에 제가 비교과를 해놨는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다 보니 예. 예. 비교과에 들어오시면 딜라이트라고 들어오시면 비교과 프로그램을 클릭하고 아미공을 클릭하면 아미공 마일리지가 뜹니다. 계속해서 뜰 거예요. 아미공 관련해서. 제가 급하게 3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서 단계가 있었지만 한꺼번에 만들어서 원활하지는 않았지만 잠깐 설명하면 아미공 도우미가 이 현재의 3학년이 4학년을 도와주는 활동 마일리지입니다. 다른 데서 쓸 수도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 기간이 아닌데 전공 디딤돌을 도와줬어, 교수를. 그러면 이거를 신청해서 도우미로 와도 됩니다. 그래서 다목적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근데 주 목적은 뭐다? 3학년이 4학년 전시회 기준으로 할 때에 이거를 선택을 하시면 3점을 드립니다. 아미공 마일리지 멘토 멘티는 우리 학과에서 열린 교양도 계열 교양도 마찬가지야. 박성희 강사님이 하시는 거 모든 열린 교과목에서 실습을 하는데 못 따라가. 그러면 멘토할 친구와 함께 페어를 해서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으면 3점 마일리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틀어서 9점 이상을 수료하면 이라고 되어 있고요. 뭘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 9점 이상을 수료하면 1, 2, 3, 4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인정해주고 택 1이 됩니다. 즉 내년에 갑자기 하다가 휴학, 마이크를 꺼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기차를 타는지 마이크는 꺼줬으면 좋겠어요. 하다가 휴학을 하게 되면 내후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졸업 요건을 놓쳐서 졸업을 못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못하지는 않는데 자기가 아예 잊어버리고 내지를 않는 거야.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2월에 졸업을 할 거야. 2월에 졸업을 하면 졸업 사정회라고 하는 것이 1월 20일 정도에 열려요. 그 이전에만 나한테 어떤 서류가 하나만 오면 인정이 됩니다. 인정이 돼. 헌데 20 학번은 달라집니다. 20 학번은 비교과라고 하는 것이 당장 1월 22일 날 사정했는데 전날 갑자기 공인인증 자격증이나 학회 발표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미리 비교과 활동을 해야지만
졸업 요건이 해당되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으로 옛날에는 아날로그식으로 언제든지 받아줬다면 내후년 졸업생들부터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녹화하고 있지?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경각심에 인지하라고 마일리지, 아이미국 마일리지를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은 1, 2, 3, 4에 해당돼서 아무거나 내년 12월 마지막 30일까지 제가 일단 공식적으로 받고 울고불고가 연장선이 한 1, 2주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프로젝트 1, 2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요. 제1 전공, 제2 전공 마찬가지입니다. 복수 전공까지는 다 똑같은데 부전공 제도가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부전공 시스템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부전공은 수업 2개 이상을 들어야 된다. 제2 전공 들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제2 전공으로 듣고 부전공으로 떨어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캡스톤 수업 2개를 들어야 되는데 디프 1, 디프 2를 꼭 안 듣고 다른 캡스톤 수업을 들었어. 그러면 디프 1, 2를 안 들었기 때문에 복수 전공 인정은 안 되지만 부전공 인정은 해준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오늘 제 학교 교무처에 낸 사항입니다. 그럼 다시 앞장을 잠깐 와서 됐고 졸업전시 필수 여기 썼어? 졸업전시 도우미는 졸업 요건의 필수 사항은 여러분은 아닙니다. 기획서 관련 선배들에게 조언을 들어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지도 교수님들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안 씁니다가 아니라 거의 못해요. 그만큼의 시간이 남지를 않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 방식입니다. 디지털 프로젝트 1, 2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수업은 학생이 있어. 학생이 있고 지도교수가 있어. 이거는 신청서를 내면 지도교수가 선택을 합니다. 즉 1순위, 2순위, 3순위가 칸에 있는데요. 나는 강남희 교수님을 하고 2순위는 이명미를 하고 3순위는 나정조 교수님을 했어. 그런데 강남희 교수님이 몰려서 8팀이나 갔어. 그러면 교수님이 고르시겠죠. 한 교수당 4팀에서 5팀 정도를 하고 오늘은 67명이나 들어왔으니까 작년에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되어지는 지도 교수님은 4팀에서 5팀을 선별하고 떨어지면 2지망, 3지망으로 가게 됩니다. 또 하나가 공모전 한이음을 합니다. 근데 내년에는 한이음을 할지 다른 거를 할지 아직 픽스를 안 했는데요. 그 이유는 한이음이라고 하는 사이트, 이거는 교육부 산하에 있는 그 산하기관입니다. 한국정보사연합회에서 돈을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고 교육부하고 과기부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돈은 과기부에서 나와요. 우리나라의 중앙부처를 얘기해. 그러면 직접적으로 대학에 교육 지원을 할 수가 없는데 사업 프로젝트로 변경이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돈 예산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팀당 약 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은 뭐냐면 4사람, 5사람이기를 원해요. 최소가 3사람이고 2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팀은 구성은 3사람, 4사람, 5사람? 5사람은 꼭 아니었으면 좋겠어. 네. 3사람, 4사람 정도로 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ICT 멘토링이라고 해서 한림에서 하는 거고, 이 사업에는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프로보노 사업 2부와 해상물까지 생겼네. 예. 이렇게 네 개의 사업 분야가 있는데 한의음에 너무 많이 몰려서 떨어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담당자가 저한테 한의음은 떨어지는 케이스가 있으니 프로보노나 2부화로 좀 변경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똑같은데 멘토 멘티 교수 똑같은데 돈도 똑같고 다만 여대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남학생은 팀별당 최대 1인까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있으면 안 되는 그런 사업인가 봐요. 그러니까 여성 과학자 지원 사업비로 나왔나 봐요. 우리나라에는 예산이 되게 갈라져 있는데 그 예산의 목적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지금 너무 많으면 이부와 ICT 멘토링 사업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비를 100만 원을 받기를 원하고요. 굳이 꼭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받습니다. 받지만 제가 지원비를 달리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플러스 알파 제가 캡스톤 디자인 사업비로는 올해까지, 올해 마지막 대학 혁신사, 우리 대학 평가 받았죠? 대학 평가를 받은 거에 대한 사업들을 합니다. 그 사업 중에 캡스톤 디자인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를 디지털 프로젝트는 무조건 제작을 해야 되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캡스톤 디자인 사업이라고 지원비를 받았고 1인당 1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팀에 4명이면 40만 원을 받죠. 그럼 총 제작을 하는데 필요한 140만 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졸작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오늘 있었던 일입니다. 한 팀이 한의음에서 지원하는 사업비 100만 원을 했는데 100만 원을 했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인공지능 딥러닝 수업을 하게 하는 인공지능 딥러닝 수업에 필요한 서버를 네이버에서 빌렸나 봐요. 한 달을 빌렸는데 거기에 딥러닝엔 엔진을 돌리는 부분이 A 스타일, B 스타일, C 스타일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기본 엔진을 돌리면 싼데 추가를 시켰나 봐요. 추가를 시켰는데 그 옵션이 잘 뭔지도 모르고 추가를 시켰어요. 그래서 한 달 사용료가 43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러면 지금까지 썼는데 한의음에서 100만 원을 하고 제가 40만 원을 2학기 거를 또 드린다고 해도 모자르죠. 망해요, 졸작하다가. 졸작하다 망하고 예산을 잘 써야 되고 현재는 소프트웨어나 그다음에 툴킷이나 오픈소스나 모든 것이 서버 클라우드로 연동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 연동 비용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연동 비용을 한의음이나 뭐나 지원은 해준다고 하는 사업인데 자기가 계산을 잘못했거나 우리가 서약서 동의서를 체크하는데 무조건 아무거나 막 체크를 하게 되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클라우드 서비스는 사용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에는 프로젝트 협업이라고 하는 기타 기관과 협업하는 것이 있고 그냥 돈 주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졸작 지원 지도교수 배정 기획보고서 일단 1차 단계에서 1차 기획보고서를 냅니다. 1차 기획 그리고 지도교수 배정을 1단계에서 합니다. 그리고
2단계 지도교수와 2차 기획보고서 작성.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방학 동안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정석이야. 지정석이라는 거는 비지정석 배치라는 건데 지금 실습실이 비좁습니다. 실습실이 비좁고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않아서 비좁은 거를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졸작실을 배정받는 것도 신청을 받아서 한다. 3단계가. 4단계가 졸작 시스템 환경 설정 OT를 하는데 컴퓨터 한 대씩을 드립니다. 1인당 드릴 수는 없고 한 팀당 두 개 정도가 되는데 방 배정이 된 사람들, 방 배정이 되지 않고 비지정석인 경우에는 실습실 오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조건, 사용 설명서들이 나갑니다. 5단계가 3월 달에 있을 예정인데 한이음 신청 OT를 하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매월 진행 세미나 시작을 하는 게 실질적인 수업 단계이고 여기에는 중간 보고서, 그다음에 학술 대회, 공모전 이런 걸 결과 보고서 모두 다 내야 됩니다. 돈을 썼으면 그에 따른 증빙 제출이 어마어마합니다. 당연히 이 단계는 피해갈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게 되면 회사 측에서도 요구하는 그런 프로세싱이기 때문에 미리 하시면 좋겠죠. 자, 이거는 수업 방식에 대한 공모전, 개요소, 수행보고서 이런 것들이 한이음에서 최종 다 했으면 다 결과 분석까지 냈으면 완료로 냅니다. 그리고 이 완료가 된 사람들은 통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홈페이지에 대한 설명을 이거는 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졸작에 대한 거를 해야 됐는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과정에 패스를 하게 되면 1학기 때는 절대평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패스 non 패스를 했더니 안 하는 팀은 막 나쁜 말로 개기시더라고. 예, 그래서 그런 걸 단점을 막기 위해서 절대평가를 하고요. 푸시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학기 때 깨진 팀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별도로 저한테 신청을 하고 학과장한테 신청을 하고 별도의 진행을 하거나 9월 첫째 주에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10월 중간쯤에 팀이 깨졌어. 그러면 넌패스가 돼요. 넌패스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넌패스가 되면 졸업을 못하는 케이스가 돼서 절대평가로 다시 바꾸고 C나 D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성적 평가는 정해지지 않는다. 절대평가 또는 패스 넌패스 항상 그것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들이 활동의 평가가 너무 저조하면 졸업을 막 10명씩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절대평가로 해서 C나 D를 주고 새로 듣던지 말던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도록 제가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픽스된 상황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바뀐다. 라는 얘기고요. 비교과 설명했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도우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입니다. 사항들이고 여기에 지금 아까 학과 홈페이지에 이제 이게 학과 홈페이지였는데 학과 홈페이지가 여기서 들어갑시다. 학과 홈페이지를 로그인을 계속 해야 돼. 잠깐만 로그아웃 당해서 2010-103 들어오시게 되면 커뮤니티에 지금 공지사항에 여러분들한테는 아직 4학년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 있고 졸업작품 OT라고 지금 OT 오늘 6시에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제공지하고 이 신청 방식이 올라갔어요. 이게 아마
재학생 제공지 뭐지? 이렇게 제공지로 올렸네? 뭐 아무튼 줌 주소가 없는 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조교 선생님하고 나하고 커뮤니티가 안 돼서 들어가 있나 봐. 신청 가능해서 설명드렸고 하고 지도교수 관련돼서 들어가 있고 지원 신청서는 커뮤니티 자료실에 있고 상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자료실에 가면 이렇게 올라가 신청서 양식에 누르시면 양식 도우미 신청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원서가 보면 똑같이 지원서 도우미 신청서가 같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그리고 4학년 졸작 가시게 되면 4학년 선배들이 졸업작품 영상 설명 보고서라고 해서 팀별로 올려놨어요. 그러면 개떡 찰떡팀은 늦게 제출을 해서 개인 유튜브를 링크를 해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올려진 설명 보고서를 보시고 설명 보고서를 보시면 얘는 또 뭐냐? 뭘로 올려? PDF 아닌가? PDF가 아니네. 에이, 다시 다운로드. 안 되네, 얘네는. 끝까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부 못하면 안 돼요. 여기에 다시 이걸로 누르면 다 다운로드가 안 되는구나. 예, 다운로드가 안 되네. 제가 이거 해결해 놓을게요. 내일 아침에. 예, 이거를 왜 다운로드가 안 되는지. 지금 이렇게 열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아마 제가 전체를 바꾸면서 했는데 열어보시면 팀장의 연락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학번 및 실명 업로드 금지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오픈이냐 면 10월 4일날 제가 다 내리게 할 거예요. 개인정보는 다 내리게 다 공지를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10월 3일까지는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 다운로드를 받으셔야 돼서 제가 이거를 해결해 놓을게요. 해결해 놓을 테니까 해주시면 되고 영상은 여기에 9월 평가용이라고 4학년 공시사항 졸작이잖아. 여기에도 유튜브가 있어. 유튜브가 있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뭔가 성과를 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람되고 누군지 모르지만 오디오 좀 꺼줄까? 재작년에는 커리어조이라고 하는 해외 취업 누구죠? 예, 됐고 여기에 9월 평가용이라고 중간에 유튜브 주소 알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 보고서 학생들이 올렸던 PDF 파일이랑 같이 봐야 되는 유튜브 영상 채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기능이 있고 지금 플레이를 하면 작품 시연 영상을 올렸어요. 굉장히 길어. 1시간 30분이나 돼서 이 학생들은 뇌파 측정기기와 인공지능을 통한 우울증 측정 서비스 찾아서 제주팀이지. 그러면 제주팀을 찾아서 설명보고서 설명서를 보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든다 그러면 시간을 조절할 수 이게 마음에 들면 연락을 직접 취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선배가 오케이 하면 이제 그 팀에 가는 거죠. 근데 너무 못했어. 마음에 안 들어. 어느 팀은 선배들 어느 팀은 도우미가 하나도 없게 돼요. 그런 식인 거야. 예, 왜냐하면 도우미가 많은 쪽은 관심이 많은 쪽이고 도우미가 없는 쪽은 그걸 자르거나 그러고는 그 선배의 재량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아서 여러분들이 신청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2개를 해서 보시면 되고요. 참조로 놓은 거야. 참가
사업참가 필수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참조를 해놓고 여기에 이제 서류 도우미 양식 어디쯤에 있다 설명해 놓은 거고 이메일에다가 해라라는 설명해 놓은 거야. 그래서 그 공지창이랑 4학년 줄창이랑 이렇게 넣어두시고 도우미 확인서를 보시면 이렇게 이름들이 있다고. 그 이름들이 안 보이면 한번 긁어봐. 그럼 하얀 색깔이 선택돼서 보일 수도 있어. 예, 그래서 넣으시면 되고 지원 계획서 이걸 작성해서 1차 계획서는 간단해요. 간단한 것만 써서 넣으시면 돼. 2장 정도로. 2차 계획서는 풀 버전이야. 교수와 함께 작업하는 거야. 방학 동안에. 그래서 작업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제 설명입니다. 자, 그러면 채팅창을 보시고 공유 중지를 하고 채팅창에 질문을 볼게요. 어디 가서 채팅창? 자, 채팅창에 심화 전공으로 졸업할 예정이면 4학년 디지털 프로젝트 1, 2의 학점을 포함해서 63학점을 채우면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 외 캐스톤 디자인 수업은 필수가 아닌 게 맞을까요? 맞아요. 디지털 프로젝트 1, 2만 필수 과목이고 그 외 나머지는 전선입니다. 전공 선택입니다. 근데 부전공인 사람은 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다 복수 전공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 부전공으로 하고 싶어. 그래서 디프는 듣고 싶지 않아. 그랬을 때 그 외 캡스톤 디자인으로 부전공을 꼭 인정받으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도우미 신청이 아미공 마일리지가 맞을까요? 맞습니다. 지원 도우미는 필수가 아니라 되어 있는데 지원 도우미는 졸업 요건으로 인정한다는 말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다시 설명할게. 19학번은 도우미가 필수가 아닙니다. 졸업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졸업 요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당되지가 않아. 근데 이 OT 자료에 OT에 참여하신 분이 20학번이 계셔. 20학번은 왜 있을 수밖에 없냐면 내후년에 비교과가 한꺼번에 다 들으면 힘들잖아요. 미리 하는 거야. 미리 하는 이유는 아날로그 시절인 여러분들, 즉 19학번 이전 학번들은 나한테 서류 하나만 졸업 바로 직전까지 내기만 하면 됐는데 비교과를 듣는 20학번들은 지금부터 9점을 채우지 않으면 한꺼번에 아날로그 페이퍼로 제출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도우미 신청을 미리 해놓으면 이것이 졸업요건 9점에 해당된다. 9점 안에 3점이 찬 거야. 그게 된다고. 이 질문 학생이 누굴까? 이지연 학생은 해당 사항이 안 되지. 1호학번이니까. 자, 그래서 다음 질문은 뭐냐면 도우미 신청을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신다면 하셨는데 팀원 중 한 명만 도우미를 해도 우선권이 있나요? 그럴 리가. 도우미는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우선권이라는 게 결국은 없어지게 돼요. 만약에 팀원 중에 한 명만 들었다? 그러면 이 팀은 굉장히 협조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 교수가. 예. 그래서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지도교수 배정에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도우미 신청을 해도 해당 선배가 오케이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고, 1차 신청서 제출 일정까지 팀원을 모아서 서류를 제출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내년 졸작 진행하는 학생들은 내년 22년도 12월 30일까지 어학점수나 자격증 서류 제출을 하면 맞을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한이음을 활동을 하고 교수들과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논문이나 학술대회 발표를 하기 때문에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도우미 신청서는 학과 사무실에 합니다. 졸부 도우미는 대면 비대면 중
대면 활동이 있나요? 대면 활동입니다. 졸작이 전부 다 대면입니다. 졸작하는 동안 학교에 나가는 일이 많은가요? 매일 나옵니다. 밤새워 나옵니다. 지방에 거주 중인데 방학부터 시작하면 방학부터 기숙사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나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거리로 하는 줌이 지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서 팀들 간에 하면 뭐 원하는 때 팀들이 다 줌으로 하겠다 그러면 되는데 이거 자체가 실습이 많아서 하는 데까지는 하고 아닌 사람들은 만나서 하게 되고 기숙사를 신청하게 되고 학교 근처에 하숙을 친 사람도 많습니다. 졸업 도우미를 하고 싶은데 팀을 정해서 같이 신청해야 하나요? 졸업 도우미는 팀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이 신청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3학년은 학과 홈페이지 자료실 4학년 공지사항 모두 조건이 불가한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닙니다. 4학년 공지사항 모두 접근 가능한데 로그인을 하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다 접근 가능합니다. 지금 다운로드 파일만 못 받고 있어요. 그거는 내일 제가 오전 중에 정보지원센터랑 해결해 놓을게요. 19학번이 졸업작품 신청하려면 3학년 1학기가 아니라 3학년 2학기 45학점 최저도 까지 45학점 채우면 되는 게 맞나요? 원래는 3학년 1학기 기준입니다. 4학년 2학기 기준으로 하게 되면 5과목이나 모자르게 돼서 팀플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보겠으면 상담을 오시란 얘기입니다. 팀 구성에서 이 받아주지를 않아. 뭐 했냐라는 거지. 3학년 1학기까지가 거의 45학점이 다 돼야 전공을 거의 다 들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3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45학점이 채워진다면 보통 5과목을 듣는데 3호 15학점, 지금 30학점밖에 현재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미흡하다는 얘기죠. 교수님, 졸업작품 도우미 한 건 작년에 받았던 확인서를 따로 제출하면 인정될까요? 네, 됩니다. 작년에 했어. 된다고. 그래서 다시 이거 내용을 다 알아. 그러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같은 질문이죠?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졸작 기간과 시험 기간이 겹치면 어떡하나요? 맨 마지막 주간은 중간고사 기간이 아니라서 졸작 기간이 비교과는 꼭 10시간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아니라면 비교과에 신청된 것이 아니라면 한 번만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시험과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같은 얘기입니다. 한 번 정도 가는 거고 가서 30분 내지 1시간 가서 보시고 어떤 내용이다를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예. 도와주는 거 1시간밖에 못해. 그러면 그 1시간만 얘기하면 됩니다. 졸작 도우미 팀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유튜브로 봅니다. 유튜브 링크 주소가 이거 있습니다. 9월 평가용 3학년 도우미 설명 동영상 유튜브 주소 알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4학년 공지창에 보시게 되면 설명 보고서 파일이 있는데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공유가 안 돼 있는데 설명을 했구나. 다시 여기 4학년 공지사항에 제목이 9월 평가용 도우미 설명 유튜브 주소가 있다고요. 거기 가서 링크를 하면 동영상 링크가 나오고 오른쪽은 4학년 공지사항에 설명서 보고서들이 있는데 이거대로 하시면 된다라는 거. 여기 안에 파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채팅창을 다시 꺼내서
졸작 도우미 팀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그 상담이라고 하면 무슨 상담일까? 뭐 어쨌든 상담은 상담 오면 되는 거고, 휴학하고 23년 내후년에 4학년을 복학할 경우에는 특별히 팀을 짜지 않고 일자 계획서 작성하지 않으면 되나요? 휴학할 사람은 이거 세당사항 없습니다. 안 내면 됩니다. 내년에 하셔야 돼요. 휴학 도중에 하셔야 돼요. 도우미 확인서를 재제출해야 인정될까요? 재제출을 하시면 더 좋죠. 예, 아니면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서 확인은 해야 돼요. 우리가 서류를 다 찾을 수가 없어. 예. 졸작 도우미 하루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그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돼요. 예, 도우미 신청 기간 내가 가서 공지사항에 보시면 없으면 다시 올려놓을게요. 신청 기간 있습니다. 도우미 해줄 팀 정하고 나서 신청서 같은 걸 내야 팀 선기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도우미 해줄 팀 선청을 해야 돼. 그 선배들이 사인을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선정을 하고 뭘 해줄 건지 또는 전체 졸장이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뭐 할지가 이제 나올 거야. 그렇게 하면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화 파일 올릴게요. 45학점 아래에서 필요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끝? 질문 없나요? 더 이상?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공유 중지 끝낼게요. 공유 중지 끝내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나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와야 되고 이메일로 예, 이메일로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잠시 남고 오늘 거는 기록 중에 있으니까 바로 올릴게요. 그리고 45학점이 안 돼. 그런데 팀원들과 같이 오면 좋겠지. 서로 협의를 봐. 그리고 지도교수가 받아주겠다고 하면 되는 거고 안 받아주겠다고 하면 수업 공부 한 학기 더 해야지. 중간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맛있는 식사하시고 바이바이.